안녕하십니까. 자, 풋볼 민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스코어는 좀 큽니다, 여러분. 8대 9가 되겠습니다. 8대 9.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소구표가 있다, 없다. 요 부분을 정리를 하자. 물론 기본적으로 뭐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조건 지문 하나는 정답으로 들어가 있고요. 작년 시험에서도 2개가 소구표가 있냐 없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소구표가 인정되는 게 8개, 8대 9니까 그 다음에 부정되는 거 요게 9 이렇게 해서 먼저 스코어부터 시작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두 문자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법이라든지 임대차 아직 공부 안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구표가 인정되는 것을 무무토 취취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다. 무무토 취취해.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시간에도 아직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여기가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를, 특별법하고 임대차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를 안 했고요. 그 다음 소구표가 부정되는 것, 이거는 두 문자로 이렇게 했었죠. 자, 추시성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추가라는 친구가, 추가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하고가 아니라 내가 사모했는데 딴 년하고 제 3자하고 조기에 혼인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자,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의도적으로 외워주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무무토 취취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가 제3자하고 나하고 말고 제3자하고 조기에 혼인을 해버리니까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그런데 너무 분해할 이유도 없다. 추가가 찬 거다. 왜 찼느냐? 취취해, 맨날 취해 있으니까 차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봐두시고 그 각각은 가볍게 쭉 확인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 요게 핵심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무토 취취의 차이, 소구표가 있는 것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적어졌죠, 여러분? 무무토 취취의 차이.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하시고, 그러면 합격으로 가는 거죠. 풋볼 민법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끝났으니까 우리 자료 있죠? 자, 자료 가지고 일단 제가 좀 먼저 좀 성급하게 가버렸습니다. 자, 밑에 인정되는 것 나와 있습니다. 무무토에서 첫 번째 무는 무권 대리. 무권 대리행위 추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거역이 생긴다. 우리 민법 133조. 그럴 때 우리 판례는 무권 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에 그대로 유추 적용을 한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계약, 즉 그 토지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뒤로 좀 돌려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여기 여러분, 여기 방금 3개, 무무토,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유동적 무효였다는 거, 유동적 무효였다는 거, 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취취에서 첫 번째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 141조의 규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취는 취득시효. 취득시효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그랬고, 연관이 됐던 우리 기출지문은 시효 완성자가 시효 진행 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수령한 차임이 있다. 이때는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인 거니까 원 소유자한테 반환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취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해, 이건 아시는 것처럼 해제가 되겠고, 마지막에 분해에서 해는 이거는 해지가 되겠죠. 그거 하나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물론 판례도 확인을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요 차가 뭐냐면은 거기 여러분 민법 628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민법 628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세가 증가가 됐다라든지 그 밖에 부담이 올라가 가지고요. 차임이 이제 상당하지 않게 됐다. 그 말은 경제사정에 변동이 생겼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 청구권은 이름만 청구권이지 실질이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증액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이 그에 대해서 다툰다. 그러면 이거는 법원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법원이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임대인이 민법 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를 했는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법원이 결정해주는 차임은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결국에는 이게 형성권이니까 법원이 괜찮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청구했을 때 이때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 2에서 이제 2는 뭐냐면은요, 주민등록이 그 행정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판례사안은 서울에 주택에 거주하는 딸이요, 효녀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계신 엄마가 아파가지고 대전을 내려갔는데 병환이 상당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대전에 머물게 됐고요. 반장님이 이제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거기 집이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한 겁니다. 그럼 먼저 확인하실 것, 행정기관에서 직권 말소했다. 당연히 그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가봅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이 효녀 딸 주민등록 말소됐죠. 자,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주민등록법상에 이 절차에 따라서 회복을 하게 되면 우리 판례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무무토 취취의 차이 이 부분들을 봤고요. 나중에 이제 기출 지문들과 또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추 한 가지만 주의하실 거, 여기에 나와 있는 무무추 이거는 무권 대리의 추인, 그 다음에 요거는 무권 처분의 추인. 근데 이거는 그냥 무추,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 즉 무효행위의 추인, 소급표가 없죠. 네, 새로운 범위란 것으로 본다. 자, 가겠습니다. 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이 비소급적 추인을 그대로 요 가에 적용합니다. 그 가가 뭐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당사자들이 약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라는 것. 그 다음 추가가, 요거는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뒀다가 그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취득, 가령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겠죠. 그럴 때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한 때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가가 어떻게 해버렸다? 제3자하고 조기에 혼인을
하였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제 저희가 아직 안 배웠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냐면 갑이요. 자, 갑하고 병 간의 내부 관계에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갑이 병한테 가령 1억 원을 빌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채권자, 여기가 채무자. 돈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했냐면 을이라는 사람하고요 1억 원의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럼 통상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할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금은 병한테 직접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러한 계약을 이 사람을 제3자 수익자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4월 1일 날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병의 권리는 언제 발생을 하느냐? 자, 병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 취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라고 해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 의사 표시를 6월 1일 날 가령하였다. 그러면 병의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 대금 채권 언제 생긴다? 6월 1일 날 생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우리 그림에서 병, 수익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수익사한테 6월 1일 날 생기는 것이지 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족이 나와 있죠. 조건, 성취의 효과, 기한, 도래의 효과, 전부 다 이 장래의 사실, 조건이 성취된 때, 기한이 도래한 때, 법에 적어져 있죠.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정지 조건이면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해지 조건이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조건부 계약은 4월 1일 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의 성취가 6월 1일이라면 요 6월 1일자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거니까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밑에 기한부 법률행위도 역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시기라면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종기라면 그 효력이 소멸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처럼 성취한 때, 도래한 때, 바로 그 위에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이 말들이 전부 다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혼인, 이거는 이제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맺어준 사랑,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온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 자,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요 을이 누구라고 나오냐면은요, 여자친구.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림상 이쪽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약정하고 여자친구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 명의신탁 약정 무효, 4조 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의 효력도 무효. 그런데 갑이 이 부동산을 을 앞으로 등기만 안 해놨으면 진작 둘이 헤어졌을지도 모르는데 등기를 했기 때문에 못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둘이 뭘 했다? 혼인을 하였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이 위법한 목적이 없으면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혼인한 때부터. 자, 갑니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즉 여자친구에서 이제 배우자가 된 겁니다.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런 전제는 있어야 되겠죠. 그 명의신탁 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라는 것. 이 등기했을 때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자, 이 부분은 뭐 중요도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 판례 자체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분이 뭐냐? 공유물 분할. 그래서 공유물 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다라고 판례가 역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지. 그래서 이 해지는 우리 민법 550조에서 효력을 규정하고 있죠. 거기 여러분 저기 조문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530조가 아니라 550조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다. 장래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말 자체가 소급효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풋볼은 스코어는 좀 컸습니다. 8대 9. 근데 반복을 하셔가지고 애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출 지문 등 또 수업 시간에 만나게 되면 매번 확인해 가지고 올해 시험에도 하나는 정답, 많이 나오면 2개,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